시장의 키포인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였을까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3대 은행, 네. 3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남아있는, 그리고 간밤에 나왔었던 게 이제 ECB, 유럽의 네, 중앙은행이 맞습니다. 또 이제 연준에 이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는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화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짓기 때문인데, 아시겠지만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렸고 아마도 연준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린다라는 게 레벨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상으로 더 늦게까지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ECB의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달러화는 더 강해졌습니다.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유로화가 좀 강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상황은 지금 물가 때문에 올린 거지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경기 선행지수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월 대비로도 올라가고 있고 간밤에 나왔었던 미국의 GDP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거든요. 연율로 보면 한 2.4%까지 나왔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뭐 거의 5%가 넘어서 현재의 연준의 기준금리만큼 사실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EC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안 나오는데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CB 정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달러화가 강세를 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안 그래도 그동안에 뭐 다우 지수도 13거래일 이상 하더니 이제 약간 달러가 강세지면서 약해진 모습이고요. 다만 이런 달러화 강세를 좀 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통화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준율을 좀 내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BOJ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면, 즉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일본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밴드에 잡아놨던 금리, 이를테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YCC 정책에서 이 상단을 좀 높여주는 얘기가 나온다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달러화 지수에서 한 15에서 16%는 또 엔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에 의한 달러화 약세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엔화 강세로 가면 또 일본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연준, ECB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BOJ까지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르는 달러화의 변화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연준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의 금리 상황을 하나씩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BOJ에 관련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관련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실적 차별화예요. 간밤에 미국 증시 뭐 약간 오랜만에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뭐랄까요? 약간 숨고르기 형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빅테크는 진짜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야 예상보다 좋다, 가이던스 좋게 나온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러 월가에서 TP, 즉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이 빅테크는 명불허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슬슬 빅테크가 아니라 항공이라든지 음식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는데 약간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간밤에 뭐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자석당 수익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행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 아니면 둔화될 우려가 있다 보니, 비슷한 항공업종들이 다 좀 마이너스, 하방 압력이 놓였었고, 더불어서 여행업체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체들도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카지노 업체까지도.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약간 보복 소비라든지 그동안 코로나 때 못했던 대외 활동이나 이런 리오프닝이 한 차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기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높아진 부분들을 좀 미스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정치는 상회했었. 그러니까 소비 내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의 어닝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다가 시장 전체적인 이익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비에서도 이베이나 뭐 항공 같은 게 별로고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음식료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고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은 좀 둔화되더라도 내부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변화는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의 차별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과 그리고 세계적인 증시의 흐름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한국 증시는 아마 이 주도 업종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수까지 조금 흔들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하죠. 상당히 뭐 롤러코스터란 말보다 약간 뭐라 할까요? 오랫동안 증시를 봐왔던 분들도 야 이런 장은 처음 봤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하나의 업종과 어떤 일부 기업의 이한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네.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데 이를테면요, 이틀 전에 있었던 그런 변동성일 때 2차 전지의 거래 대금이요, 전체 시장에서 50%나 됐어요. 뭐, 몇 개 종목이 안 되잖아요. 10개, 뭐, 14개, 많아봐야 20개도 안 되는 기업이 전체 4,000개의 거래 대금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수급이 상당히 흔들리는 국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래도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가 무너졌다고 해서 내지 2차 전지 자체도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만 놓고 보시더라도 어제 2차 전지주들은 상당히 좀 고전을 했지만 네. 반대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뭐 엔터도 괜찮았고, 뭐 반도체 내지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성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업종들로 뭐랄까요? 매기가 확산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뭡니까? 나스닥만 가는 게 아니라 다우도 가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줘야만이 전체적인 시장의 넥스트 단계를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또 2차 전지도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 실적 발표 기업들이 대형주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도 업종의 어떤 거래대금이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는 잘 버텨주면서 다른 주도 업종이나 다른 업종으로 환기되는 그런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쏠림 현상이 조금씩 퍼지면서 오히려 이게 다른 업종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포인트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거일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죠.